그래서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보며 이름을 불렀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차례처럼요.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 말들을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이름부터 말해보세요. 그 말이 끊기듯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서류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는 아무도 올려놓는 걸 보지 못한 봉투였습니다. 장남은 그 봉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봉투를 보기만 했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만지지도 않았죠. 식탁 위 시계에서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장남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식탁 쪽으로 왔어요. 친척은 식탁 위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장남을 봤어요. 친척은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어디 있냐? 그 말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어요. 장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은 다시 같은 말을 했어요. 서류 어디 있냐고. 장남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장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초침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똑, 똑, 똑. 봉투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식탁 모서리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봉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하지만 장남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앞에서요. 같은 날 낮이었어요. 조문객들이 거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상 앞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진 옆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조금 뒤 또 하나가 놓였어요. 봉투는 겹쳐졌습니다. 장남은 거실 끝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가까운 자리였어요. 사람들 뒤쪽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 몸을 가까이 했어요. 낮은 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험이라는 말도 들렸어요.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장남 쪽으로 시선이 한 번 갔습니다. 잠깐이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조문객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놓고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통화는 짧게 이어졌습니다.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한 말만 남았습니다. 이름부터 확인하라는 말이었어요.
휴대폰은 다시 내려졌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같은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류 이야기였습니다. 장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장남은 몸을 옮겼습니다. 식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침에 놓여있던 봉투를 들었습니다. 장남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닫혔어요. 거실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장남은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걸어서 큰 길까지 나갔고 버스를 타 몇 정거장을 지나 내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유리문이 달린 건물이었어요. 장남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다 멈췄고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장남은 그쪽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끝에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장남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쪽 책상에는 사람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장남은 의자에 앉았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책상 위에는 이미 다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크기였고 같은 색이었어요. 책상 위에 봉투가 2개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그 봉투들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면을 살피며 날짜 칸 위에 손가락을 멈췄어요. 네모로 된 칸이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렸고 회색 서류철 하나가 꺼내졌습니다. 서류철 옆면에는 검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류철은 봉투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봉투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확인 절차라는 말이 조용히 한 번 나왔고 조금 뒤 같은 말이 다시 이어졌어요.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투 2개와 서류철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잠시 시간이 흘렀어요. 장남은 봉투를 다시 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도 봉투는 끝내 열리지 않은 채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남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걸어서 우체국 앞까지 갔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안에는 직원이 앉아 있었고 장남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장남을 한번 본 뒤 신분 확인을 요청했어요. 장남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화면을 바라봤고 키보드 소리가 잠시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접수대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크기가 있는 등기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접수대 위에 봉투가 놓였고 장남은 그 봉투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겉면에는 발신인 칸이 있었고 그곳에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직원은 봉투 옆에 수령 확인란이 있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펜이 서명란 옆에 놓였고 장남은 잠시 그걸 들었습니다. 서명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지만 펜 끝은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기다렸고 같은 요청이 조용히 다시 나왔어요.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장남은 펜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장남은 돌아서서 출입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어왔고 등기봉투는 접수대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란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남은 다시 밖으로 나와 이번에는 은행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개의 창구가 보였습니다. 장남은 그중 한 곳 앞에 섰고 직원은 장남을 한번 보았습니다. 장남은 고인의 이름을 말했고 직원은 화면을 켜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잠시 이어진 뒤 화면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그 화면을 장남 쪽으로 돌려놓았고 장남은 화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이름이 보였고 그 아래에 다른 항목도 함께 떠 있었습니다. 장남은 그 부분을 한동안 보고 있었고 직원은 화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변경은 서류로만 가능하다는 말이 조용히 나왔어요. 장남은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는 있었지만 창구 위에 올려두지는 않았어요. 그 상태로 잠시 서 있다가 장남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았고 책상 옆에서 두꺼운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인감대장이었습니다. 책은 창구 위에 놓였고 확인용이라는 말이 짧게 나왔어요. 장남은 인감대장을 보았지만 넘기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그 뒤 장남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출입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깥 소리가 들어왔고 창구 위에는 인감대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불이 켜진 곳은 식탁 윗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낮에 보던 그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장남은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자는 아침과 같은 자리에서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장남은 의자에 앉지 않았고 봉투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잠시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시계에서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조용한 상태가 잠깐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야 장남은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남은 그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남은 그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장남은 종이를 다시 접어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는 다시 닫혔습니다. 장남은 봉투를 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싱크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남은 봉투를 물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종이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봉투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자 봉투는 싱크대 안으로 떨어졌어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부엌을 나왔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전날 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봉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식탁 앞에 서서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자는 여전히 뒤로 밀려 있었고 장남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낮에 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말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류 이야기와 함께 보험이라는 말도 다시 들렸어요. 장남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열어 안쪽을 살폈어요. 도장함은 그 자리에 있었고 장남은 뚜껑을 열어 안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도장이 없었습니다. 빈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장남은 도장함을 닫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접혀 있던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장남은 그 중 한 장을 꺼내 서류 맨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서명이 있었고 도장 자국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장례보다 앞선 날이었습니다. 장남은 그 부분을 한동안 보고 있다가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은 천천히 닫혔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말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방을 나와 다시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불도 켜지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도 서류도 보이지 않았어요. 장남은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했고 물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장남은 잠시 그 앞에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식탁 앞에 섰어요. 의자는 여전히 뒤로 밀려 있었고 그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시계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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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만 집안에 남았습니다.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잠시 남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봉투도 없었어요. 장남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서명 하나가 그날의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극적 반전은 말하지 못한 순간을 기록합니다.